네,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우 기사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도래해서 관련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안 보면 후회하는 자료준비법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또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고객님들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과정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왜 나를 귀찮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세금을 어쨌든 줄여드리고 정확하게 신고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 블로그에다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저희 블로그는 사실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문이 있고요. 올해는 이제 설문지 형태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신고대리 신청서를 여기 자료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일단 이름이랑 주민번호가 필요해요. 이름이랑 주민번호. 주민번호가 저도 알고 싶지 않거든요. 알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저희가 뭔가 세무대리를 하려면 이 주민번호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연락처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호명과 사업자 번호, 사업자 번호가 있는 분들, 그래서 프리랜서나 아니면 근로소득자거나 금융소득자거나 이제 사업자가 없으시면 적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여러 개이신 분들 있죠? 사업자 여러 개이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사업자 번호가 있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이제 준비하시는 방법은, 그리고 2021년도 기속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준비해 주셔야 되거든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 전체, 2021년도 전체 한 번 신고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요거를 부가세 일반 과세자 신고 안내문 최근 걸로 저희가 다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21년도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 이렇게 어떻게 줘야 하는지 안내문을 만들어 놨고요. 간이 과세자도 마찬가지로 간이가세자 신고 내역, 그래서 부가세 신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신고 결과에서 똑같은 형태인데, 우리가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죠. 그래서 신고서는 한 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PDF로 저장을 해서 저희한테 여기에 있는 매뉴얼대로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자 인건비, 혹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기장을 맡기지 않고 인건비를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때는 반드시 원천 이행사항 신고서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를 전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신고 내역을 또 조회하는 방법도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놨어요. 이거 저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들여 놓은 거예요. 사실 이거 공개할까 말까, 아니면 우리 고객님들한테 매뉴얼 전달할까 했는데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용직이랑 제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는 서류, 인건비 신고됐다면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되어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고를 안 했는데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일단 보내주세요. 저희한테 신고를 이제 의뢰하시는 분들은 그 지출하셨던 비용들 있잖아요, 인건비 내역. 그래서 나중에라도 신고할지 말지 이런 것들 좀 저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 내역밖에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송금 내역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세요. 자,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 그래서 네가 왜 자꾸 내 개인정보를 알려고 하느냐, 주민번호,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대표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어쨌든 관련된 자료들 개인정보 보호하는 것이 이제 그 제일 원칙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 근데 이거 좀 틀리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홈택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꿔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씩 확인을 하고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네,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명이랑 계좌번호인데, 환급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걸 대비해서 일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환급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는데 꼭 환급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세금을 냈어야 돌려받는 거거든요. 근데 낸 세금도 없는데 왜 돈을 안 주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시중은행만 가능하고요. 카카오뱅크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여기 안 되거든요.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주시면 안 되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이 이런 시중은행만, 1금융권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대출을 하실 건지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2020
2022년 5월에 신고가 들어가면 6월 말에 우리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된 소득으로 여러분들의 소득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해당 소득으로 계속 가시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소득 금액을 낮추면 세금이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대출은 안 나와요. 근데 소득 금액을 높이면 세금도 많이 나오지만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은행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 외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든 모든 대출의 심사에 소득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소득금액 증명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소득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다음 부양가족 반영 여부, 성함, 주민번호, 관계.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지, 부양가족이 있다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녀인지, 부모인지, 직계비속인지, 직계존속인지 체크해 주셔야 되고 주민번호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당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거나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사용 중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사를 이제 선택을 해서 카드 사용 내역 엑셀 파일을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보시면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다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희 블로그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메인 화면이 있어요. 메인 화면에 이렇게 카드사별로 카카오뱅크, 시티카드 다운로드 방법, 그리고 이때는 2021년도 1년 전체 내역을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1년 전체 내역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보내주시면 안 되고 1년 전체 내역을 보내주셔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디자인텍스에 부가세 신고를 의뢰하셨던 분들은 따로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빠진 카드가 있으면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카드를 조회하는 방법, 여기 과거 내역 막 조회 안 되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그거는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카드사는 반드시 엑셀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비용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기간을 조회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사용 내역은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그리고 이메일 이 두 가지로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둘 중에 하나 어디로 보내셨는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 추가적인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청첩장이나 모바일 청첩장, 돌초대장, 부고장, 캡처본 보관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경조사비 지출하신 거 있으시면 거래처에 접대하시거나, 이거 거래처 접대비로 비용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기부금의 경우에는 2021년도 계속 기부금 영수증 을 송부하셔야 돼요.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로 웬만하면 받아주시고 사업자가 없으시면 주민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화재보험료 납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보험사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되는데 우리 사업자분들의 비용 처리가 되는 항목에 저축성 보험이나 실비나 그다음에 종신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장과 관련해서 보험을 들었다, 뭐 직원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 이런 것들만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들의 어떤 자체적인 그런 것들을 세금 내고 그냥 가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이거는 이제 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실 필요 없고요. 사업장을 임차해서 우리가 임차보증금을 납입하고 있다면 그걸 자산으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월세를 비용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사업장이 있으면서 세금계산서 받지 못한 경우에,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저희가 그걸로 임차료를 비용 계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간이가세자거나 혹은 건물주가 간이가세자거나 주택임대 사업자에 해당이 돼서 비사업자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비용은 있는데 비용 처리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임대료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통신비, 통신사에 요청하셔서 1년간 납입했던 통신비 보내주시면 되고, 사업장 명의 또는 사업장 관련 대출, 코로나 대출들 많이 받으셨잖아요. 보통 이제 사업장과 관련해서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코로나 대출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때 대출 중에 주택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이런 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사업장 명의로 운용자금 목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비용 처리가 되고요. 이때는 비용 처리를 위해서 이자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자율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 실행했는지, 만기가 언젠지, 만기에 따라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기 때문에 만기일도 알아야 되고요. 대출 잔액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대출 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또 기중에 대출 잔액의 변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 로그인해서 보시면 그 대출과 관련한 이자 납입 내역서와 그다음에 원금 원리금 상환 내역, 거기에 우리 대출 기간이랑 이자율이랑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내주실 건지 그걸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어떻게 조회하면 좋을지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요,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서 이 PDF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PDF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출력해서 주시면 안 돼요. 출력했다가 또 스캔해서 보내주시는 것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PDF 파일 그 자체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꼭꼭 체크해 주셔야 될 거 여기 적어놨죠? 내가 근로를 제공한 월수만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PDF를 그대로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근로를 쉬신 기간이 있잖아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도 꼭 체크를 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월수 체크하는 란에서 반드시 내가 근무했던 기간만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걸 제일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버 분들 있죠? 이건 제가 뭐 따로 다룰 건데, 구글 애드센스와 관련해서 이제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된 내역, 지급명세서를 다 구글 측에서 줬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구글 애드센스 원천징수 내역 조회하는 방법을 조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제 선택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요 1042-S 버전이 있거든요. 요걸 다운로드 받으셔야 외국 납부세액 공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유튜버 분들은 전부 다 이제 뭔가 떼고 돈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덜 받은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딱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되는 서류가 있는데 좀 궁금하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정도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의 절세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텍스 의뢰를 주신 고객님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벌써 이제 자료를 좀 저희가 많이 받아놨는데 아직 여유 있으니까 많이 주셔도 됩니다. 자료 먼저 보내주시면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저희 디자인텍스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